세 가지 소원을 글로 써봅니다. 쓸 때마다 문구 자체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비법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습니다. 그 사이에 첫 번째 소원을 3번 씁니다.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쉽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합니다. 생과 사의 경계는 숨을 쉬느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호흡의 질이 곧 인생의 질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인간에게 호흡만큼 특이한 행동도 없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숨쉬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과 동시에 숨쉬기도 끝납니다. 이것은 모든 동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인간은 호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생물체입니다. 가령 오른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아무렇지 않게 손을 듭니다. 하지만 심장을 멈추라든지 배에만 땀을 흘리라고 하면 그럴 수는 없죠. 다시 말해 인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동작과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동작이 있는데 재미있게도 호흡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보통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계속 움직이는 일은 없지만 심장을 비롯해 다른 장기는 쉼 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의식해서 손을 움직일 수 있지만 의식해서 심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계속할 수도 있고 의식해서 멈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호흡은 의식과 무의식의 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긴장해서 굳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긴장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면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은 상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호흡이 깊은 상태입니다. 긴장한 사람은 예외 없이 호흡이 얕습니다. 그러므로 긴장을 풀려면 심호흡을 하면 됩니다. 의식해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무의식적으로 굳어버린 몸과 마음이 풀립니다. 사실 인간의 상태는 긴장과 이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 아니면 릴렉스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인간에게는 최고의 릴렉스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 갑자기 대기에 노출되면서 스트레스 상태에 놓입니다. 어쨌든 숨을 쉬어야 하므로 우렁차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밖에 순응하려고 합니다. 차츰 밖에 익숙해지면서 릴렉스 상태를 되찾지만 그러다가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젖거나 큰 소리에 놀라거나 불안해지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우는 상황을 되풀이하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대개 호흡이 얕고 빠릅니다. 반면에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호흡이 깊고 여유가 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평생 쉬는 호흡의 수는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호흡이 빠른 사람은 그만큼 호흡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단명하지만 호흡이 느린 사람은 장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흡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숨만 제대로 쉬어도 인생이 어떻게든 풀린다는 뜻이죠. 건강도 소원을 이루는 것도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데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호흡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또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하지만 스트레스는 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다면 성장도 없으며 성장과 스트레스는 늘 함께합니다. 소원을 실현하는 원동력 역시 스트레스입니다. 따라서 가장 편한 것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세계 분야에는 바샤르라는 유명한 우주인이 있습니다. 바샤르는 드릴 앙카라는 사람과의 교신으로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바샤르의 신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키워드가 가슴 뛰는 이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 뛰는 일을 찾으면 꿈이 이루어진다. 바샤르의 메시지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흥분을 가슴 뛰는 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확실히 뜻은 잘 전달되지만 그래도 엄연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브리지스라는 심리학자에 따르면 태어나는 순간의 감정은 흥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흥분이 성장하면서 쾌와 불쾌,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감정으로 분화해 가는 것이죠. 흥분에 쾌와 불쾌가 있듯이 소원에도 늘 그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소원을 들여다보면 분명 그것은 쾌, 즉 기쁨이지만 동시에 불쾌, 즉 두려움도 숨어 있습니다. 불쾌가 너무 강하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원이 단순히 가슴 뛰는 일, 즉 기쁨이라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 이면의 두려움이나 불쾌한 감정이 제동을 겁니다. 말하자면 기쁨으로 인해 가속 페달을 밟지만 그 이상의 세계로 두려움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은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소원을 이루려면 쾌를 강화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닙니다. 흥분 안에 쾌와 불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초에는 같은 것이어서 쾌를 강화하면 흥분 자체도 강해져 불쾌까지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소원은 어떤 상태에서 실현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쾌도 불쾌도 아닌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흥분도 하지 않고 당연히 스트레스도 없으며 완전히 릴렉스한 상태에서 바로 소원이 실현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토록 결혼하고 싶다고 소원을 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분명히 행복하기는 한데 매일 가슴 떨리고 설레는 것은 아닙니다. 월 수입 1,000만 원이 넘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으면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소원의 실현은 이런 것입니다. 릴렉스, 다시 말해 깨달음입니다.